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 뵙는 금빛 향기 진행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떤 향기를 좋아하시나요? 봄날의 꽃향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아니면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기. 향기라는 건 참 신기해요. 한 번 맡으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저희 금빛 향기 채널의 이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었습니다. 60대, 70대,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향기, 경험의 향기, 그리고 향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해지고 더 품격 있어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에요. 황금 같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나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외로움과 불안감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희 금빛 향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건강하고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면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주면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안 주면 손자가 섭섭해할 것 같고, 게다가 며느리나 아들 눈치도 보이고, 정말 난감하시죠?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세요?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나 있는 상황. 그럴 때 내가 너무 인색한 건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고민들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실제로 이런 고민을 겪으시고 본인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신 김숙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73세이신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께서 찾으신 방법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가족들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지금부터 김숙자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분명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손자야.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할머니, 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용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보다 자세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처음 손자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야 뭐, 처음엔 기뻤죠. 손자가 할머니를 찾아준다는 게, 그래서 그냥 줬어요. 손자가 귀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엔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이번 달엔 아예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이요? 할머니께는 적지 않은 돈이셨을 텐데. 그럼요.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78만 원이에요. 거기서 약값, 생활비, 관리비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세요. 안 주자니 손자가 섭섭해할 것 같고, 주자니 제가 먹을 것도 줄여야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셨나요? 네, 몇 달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못 사고 친구들과 밥도 못 먹고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것과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품격 있게요. 제가 찾은 방법이 있거든요. 김숙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손자와의 관계도 지키면서 자신의 존엄성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화내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빛 향기와 함께 오늘은 김숙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와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달 생활비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고,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52만 원, 기초연금이 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78만 원이 들어와요. 78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신다는 게 네, 쉽지 않죠. 먼저 관리비가 12만 원 나가고요. 전기료, 가스비 합치면 또 8만 원 정도. 그럼 벌써 2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럼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약값이에요. 고혈압약, 당뇨약, 무릎 관절약, 병원 한 번 다녀오고 약국 한 번 다녀오면 생각보다 큰 돈이 깨져요. 한 달에 15만 원은 나가요. 그럼 지금까지 53만 원 정도 나간 거네요? 네, 그럼 남은 게 25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가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정말 빠듯해요. 그런 상황에서 손자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실 만도 하군요.
네, 처음엔 5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친구들과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줬어요. 손자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 5만 원이 할머니께는 큰 돈이었을 텐데. 그럼요. 제가 한 주 동안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주는 라면으로 때우고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5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죠?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할머니 용돈이 부족해서 10만 원만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난번에 5만 원 준다고 일주일 라면 먹었는데 이번엔 10만 원이라니. 그래도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났어요. 그 달에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며느리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며느리분께 도움을 요청하신 거네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며느리한테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연금 78만 원이면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가슴이 막혔어요. 손자 용돈 준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며느리 눈엔 제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 이후에도 손자가 또 연락을 했나요?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아예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번에 여행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서요. 20만 원이요?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만 원이면 제가 보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행 간다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손자를 너무 버릇없게 키운 건가? 안 주면 날 미워할까? 주면 내가 또 굶어야 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몇 년 전에 산 거 그대로 입고 머리도 미용실 못 가서 셀프로 자르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이제 그만하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네! 하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일일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며느리한테 눈치 보기도 싫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손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처음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어른다운 품격을 지키면서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손자도 상처받지 않고 저도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김숙자 할머니가 찾아낸 품격 있는 거절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자와의 관계도 지키면서 자신의 존엄성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할머니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지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할머니께서 찾으신 품격 있는 거절법.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손자도 상처받고 저도 나쁜 할머니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죠. 어떤 방법이었나요? 손자가 2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할머니도 솔직히 얘기할 게 있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제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한 달에 받는 돈이 78만 원이야. 약값이 15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얼마 안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손자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도 할머니가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줄 몰랐나 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용돈을 못 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품격 있게 살고 싶어. 너한테 줄 때마다 며느리한테 손 벌리는 건 할머니 자존심이 상해. 어머나, 자존심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대신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라고 했어요. 용돈은 못 주지만 할머니만의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가 집에 오면 밥을 해줘요. 그리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해요. 20만 원 현금은 못 줘도 한 달 식비는 절약해 줄 수 있잖아요. 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손자가 취업 준비로 고생하길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면접관들이 옛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접 연습도 해주고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도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니까 손자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음식이 그리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거네요. 그럼요. 이제 손자가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 보고 싶어서 연락해요.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혹시 며느리분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좋아해요. 아들이 집에서 밥 먹으니까 식비도 절약되고 할머니가 만든 반찬도 얻어가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훨씬 나아졌어요. 용돈 안 주니까 제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친구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손 안 벌려도 돼요.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셨겠어요. 네, 이제 거울 보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미용실도 가고 새 옷도 샀어요. 손자한테 떳떳하게 할머니가 너 정말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진 변화네요. 다른 분들께도 조언해 주신다면?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이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존엄성이 있고 품격이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손녀가 화장품 사달라고 하면 못 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랑 함께 화장품 만드는 클래스를 들었어요. 돈은 덜 들고 추억은 더 쌓이고. 저는 손자가 게임기 사달라고 하길래 대신 함께 목공예를 배우자고 했어요.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만든 게 더 좋아요라고 해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손자한테도 좋은 교육이 된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것과 버릇없게 키우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품격 있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노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하게, 더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빛향기 가족 여러분, 오늘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본인만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금빛 향기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요. 네. 오늘도 금빛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품격 있는 시니어 라이프의 시작, 금빛향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실제 사연으로 해결 방안도 제시해드리는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이 더욱 향기롭게 빛나길 바랍니다.